저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였거든요. 그러다가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고 약 1년 6개월 만에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을 달성했죠. 그리고 1년 전인 2024년에 30만 채널을 돌파했습니다. 겉보기에 보면은 쭉쭉 변화하고 성장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영상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때려치고 그만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와 제가 찾은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장담하는데 제 이야기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90%에게는 해당될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그만두려고 했던 핵심적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자유였어요. 유튜버 일반적으로 자유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극히 일부의 조회수와 광고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대형 유튜버들은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게 실상을 까보면은 그분들도 보이는 것만큼 막 놀고 있고 자유롭고 그러진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게 살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이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물론 재능이 있어서 계속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장하는 기간 동안 겉으로는 구독자가 쭉쭉 늘어. 그런데 조회수랑 조회수 수익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직장은 그만두고 나왔어. 수익이 떨어져. 그러면 제가 원래 엉덩이 싸움, 성실함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실하게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올라가. 근데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인생에 자유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이냐? 이게 한량처럼 노는 거냐?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나태함입니다. 그거 재미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위대한 작가, 사상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이방인을 쓴 알베르 카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은 목적 없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착실하게 살아나가야 한다. 아무런 목표 없이 그날그날을 산다면 동물이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 그리고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 이런 사람이 있대요. 저는 모르는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문서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이끈다는 통제감과 자신감이 생긴다. 또한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성취감과 자부심 등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돈 많아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놀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행복과 재미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두 개의 문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는 그곳에 에너지를 쏟는 게 행복한 삶, 보람찬 삶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맞는 말.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소처럼 일만 하라는 뜻은 또 아니거든요. 방금 카미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자료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즉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실적 조회수 떨어져서 엉덩이 싸움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당장 돈 되는 일만 하게 됩니다. 당시 제 수익 모델이 뭐가 다였냐면은 유튜브 조회수 그리고 간간히 들어오는 광고 이 두 개가 수익 모델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나올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광고가 들어오면 제가 많이 고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돈을 버는 게 급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소득이 올라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선택권 없다라는 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선택권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 거냐, 무엇을 선택할 권리를 뜻하냐. 첫 번째는요, 목적을 선택할 고민입니다. 우리 요새 MZ세대 퇴사 많이 한다고 막 욕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퇴사율이 꽤 높아. 그리고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퇴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는 비중이 별로 없어요. 보통 왜 퇴사하냐?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의미 그런 건 모르겠고 자아실현 모르겠고 그럼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 그때부터 조건을 따지고 복지를 따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눈에 안 차. 자꾸 다른 회사가 보여. 그러니 이직하게 되고 퇴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조건이 안 좋다고 퇴사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퇴사하지 않아.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때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왜 하느냐? why? 의미가 없어요. 아닌데요? 저희 회사 있던데요? 있어도 보통 어떤 느낌이냐? 회사 홈페이지에 장식된 용도야. 그리고 경영진만 알아. 직원까지 그 비전을 아는 일이 없어. 사이먼 시넥의 Start with Why에서 무슨 말을 하냐? 회사가 뚜렷한 신념과 Why를 전달하며 사람들 역시 이에 공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품이나 브랜드를 자신의 인생과 엮으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Why에 공감하면은 그 회사랑 나를 엮으려고 한다. 이게 고객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의 Why가 명확하면은 그 목적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 회사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직원이건 고객이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대부분의 회사들, 그곳들은 Why,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목적을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목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목적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목적 관련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을 자기중심적으로 탐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중심적인 거, 맛있는 음식 먹는 삶을 살고 싶다, 10억 100억 모아야지, 이건요 목표는 될 수 있으나 진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지향하거나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다. 그것은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야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대요. 즉,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큰 것, 다른 사람,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게 더 만족스러운, 더 자아 실현되는 삶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 다른 사회,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것이어야 돼. 그런데 누구에게 기여할 것인가를 누가 정해야 됩니까?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밖에 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한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저기에 바칠 것이다. 이런 뭔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그럴듯한 목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세운 목적에 내가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따라간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적이 명확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 비전이 명확해.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해. 그 회사를 다니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왜? 목적에 맞는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급여도 보장받잖아요. 그건 천국이에요. 퇴사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그런 회사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기여할 것인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목적만 생각해서 진짜 목적을 찾지도 못하고 그 목적에 대한 어떤 어렴풋한 힌트를 가졌더라도 현실, 회사 문제라거나 당장 먹고 살아야 돼서 그 목적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목적에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요, 선택 가능 X라고 제가 적었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조차 대부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목적을 선택한다는 말은 그 목적을 위해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만 하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지.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뭐냐, 내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를 혹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비즈니스 경험 없는 분들에게 여러 번 설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고민이
내가 뭘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았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건 있어. 아이디어는 있어. 그리고 전문 분야, 전공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비즈니스화해서 팔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어려워합니다. 근데 원래 어렵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목적의식을 못 느끼겠어? 그리고 나는 뭔가 다른 걸 추구해보고 싶어. 그러나 그 다른 걸 추구하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니던 회사에 다녀.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 근무 조건 안정적이고 뭐 나름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괜찮아. 근데 뭔가 가슴 한켠에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모두에게는 텅 빈 구멍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애쓴다. 그 구멍이 뭐라고요? 목적의식의 부재. 그 구멍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제가 느끼기엔 그 목적의식의 부재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이유에서건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목적을 정하지 못하면 누구를 위해 봉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내가 정한 목적을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낼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결과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택권에 포함되는 두 번째 선택권은요, 시간 선택권이 있어야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우리가 뭐 목적이든 목표든 뭘 정했어. 그리고 나 열심히 살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인간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일 외에도 다른 삶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뭐 건강이라던가 인간관계라던가 무엇보다 애 키우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 육아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 그런데 이 다른 삶의 다른 영역, 건강이든 뭐 육아든 뭐든 다른 영역에서 변수가 항상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유연성이 필요해요. 삶의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을 내 맘대로 조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새 기업 문화 좋은, 너무 좋은 직장에 다녀. 그래서 육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유연하게 조율이 가능해. 그래서 이런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 못 그러죠. 대부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202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성분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 그만둬야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업주를 욕하기도 어려워. 왜? 그 사업주도 엄청 여유가 있지 않아. 그 사업주도 당장 일손이 없는데 출산으로 빠지면 누군가를 메꿔야 될 거고, 그럼 누군가를 메꾸면 나중에 그 사람 돌아온다 했을 때 오버 인력이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사장님이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가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나 사장님들의 비율을 봤을 때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조율해서 일에서 쏙 빠져도 될 만큼 비즈니스가 자동화됐다거나 선택권이 있는 사장님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내가 몸빵으로 때워야 돼. 여기서 정해진 시간은 8시간 근무가 아니라 그냥 다 일해야 돼. 자영업자 대부분 12시간, 13시간 일한대요. 저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케이스죠. 사장 케이스. 소득 자체는 좀 괜찮은데 시간 선택이 없어. 왜? 시간 있으면 다 일해야 돼. 여러분 그 디지털 노마드 해가지고 뭐 일하는 데서 원하는 시간에 아무 데서나 일한다. 뭐 크리에이터가 그렇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거 개소리예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소리냐면은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가든 어디서든 언제든 일해야 된다예요. 자, 아무튼 핵심은 뭐냐? 저한테 이 시간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 저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와이프가 집에서 첫째 아이를 돌보고 있고 그 와중에 둘째를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년 이야기였어요. 작년에 저희 와이프가 원래 진짜 건강한데 첫째 아이도 어려가지고 돌보는 와중에 둘째 임신해서 몸도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혈이라고 하죠. 좀 유산기가 있는 거예요. 엄청 심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유산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갈 수가 없어. 그런다고 뭐 도우미를 써도 괜찮긴 한데 애가 어려가지고 막 뭐 낯가리기도 하고 와이프도 뭐 사람 오면 불편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죠. 시부모님 댁이랑 이제 장모님 댁 돌아가면서 내려가서 한 달 쉬다 와라 이러면서 애기들까지 같이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제가 그냥 같이 있어주면 되잖아요. 제가 같이 있어주면서 진짜 힘들 때는 좀 집안일도 대신 하고 그냥 아예 쉬라고 하고 그냥 애들 두고 내려갔다 와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럼 애당초 거기까지 건강이 나빠질 상황도 없었잖아요. 아, 걱정하실까봐 둘째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 잘 쉬어가지고. 근데 그 핵심은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일하는 거 중요하고 돈 버는 거 진짜 중요해요. 돈 잘 벌어야 돼요. 돈 없는 자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금수저거나 무책임한 거거나. 그런데 그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까 어떤 건강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육아라던가 이런 삶의 다른 영역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연성, 시간의 자유가 있어야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겠다. 이게 진짜 위기를 겪어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러냐? 아니더라고요. 돈 잘 버는 부자들도 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돈 잘 벌고 부자라고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야. 월에 억을 벌어도 안 그럴 수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1번, 소비를 많이 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산이 없어. 나는 계속 소처럼 일해야 돼. 두 번째, 사업 시스템이 나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가. 이미 자산이 좀 있어. 일 안 해도 돼. 근데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사업체가 무너지는 거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계속 일해.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택권이 없어버리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좀 봤고. 오히려 뭔가 통과 의례처럼 한 번씩은 겪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건강, 가족,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내 삶의 다른 영역이 하나씩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육면체 기둥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6개의 면이 있어. 그런데 하나의 면에만 구멍이 뚫려도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내가 가족과 관계 좋고 인간관계 좋고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어버리면 거기서 행복도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돈이 있고 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막 그런데 가족이 무너져. 그럼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퀄리티가 다른 어떠한 것이 얼마나 최고로 가냐 이런 것보다 나머지 삶의 여러 영역들의 최저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한 가지 영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해서 그 영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선택권, 자유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모건 하우절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모건 하우절은 투자에 관한 책을 썼으니까 돈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 자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이 자유가 돈이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100억 있어야만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유튜브 대행 비즈니스를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 마케팅을 해주는 걸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 그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분이 엄청 부자는 아니야. 그런데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요, 뾰족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뾰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잘 되는 비즈니스긴 해요, 사실. 이 뾰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팔든 간에 요즘은 경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쿠팡에서 물건 하나 팔려고 해도 검색해서 나오는 게 몇 개야. 즉, 경쟁 제품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이 혹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쉽게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고객이 딱 봤을 때 이거다 싶은 상품 서비스들은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이게 그 새로 갈 집이랑 시기가 좀 애매하게 안 맞아서 보관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사업체를 찾아. 그런데 한 업체만 보관 이사 전문이다라고 딱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브랜드 블로그라던가 마케팅 메시지만 보면은 다른 건 없고 보관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냐, 창고를 얼마나 깔끔하게 쾌적하게 잘 관리하냐, 이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업체들 보니까 다른 업체도 보관이사 안 하냐? 보관이사 해요. 다른 업체도 보관이사 하는데 그분들은 보관이사 전문이라고 하지 않고 보관이사도 하고 사무실 이사도 하고 집 이사도 하고 뭐 다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첫 번째 보관이사만 전문이라고 하는 데가 더 비쌉니다. 제가 어떤 업체를 골랐을까요? 더 비싼 보관이사 전문 업체를 골랐습니다.
방금 어떻습니까? 뾰족하니까 마케팅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뾰족하니까 마케팅하기도 편해.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다루겠지만 제가 뭐라 했어요? 더 비쌌는데 샀다 그랬죠. 뾰족하니까 더 고단가를 받을 수 있어. 고단가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업체라면 10번 이사를 뛰어야 벌 수 있는 돈을 7번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 뾰족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뾰족한 타겟, 나 이 사람들 도와줄 거야.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정한 거잖아. 그 사장이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안 맞는 고객은 어떻습니까? No 하면 되는 거야. 가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다? 뾰족한 비즈니스를 가진 분들이더라고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란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잠재 고객이 광고 메시지를 보자마자 아, 이건 나한테 딱이군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뾰족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만났던 아직 엄청난 부자, 막 몇십억 부자는 아니야. 근데 뭐 예를 들어 한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인생을 굉장히 자유롭게 멋지게 살아, 선택권 있게 살아, 이런 분들은 특징이 첫 번째, 뾰족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더라.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SNS 활용을 잘합니다. 뾰족한 비즈니스를 만들었어. 그럼 어때야 됩니까? 그걸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어쨌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SNS를 활용 못해, 오프라인으로만 남겨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전단지 하나 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전단지를 막 다니면서 뿌려. 하루 종일 뿌려도 뭐 1,000장 뿌리려나? 그런데 여러분, 요새 온라인 릴스, 특히 요즘 좀 스레드가 인기 있거든요. 스레드는 글만 쓰면 돼.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 둘 다 릴스건 스레드건 그렇게 막 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그지같이 만들지 않고서는 몇 개 시도해보면 1,000뷰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몇 분을 투자해서 하루치 홍보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 근데 요새 대행사 많지 않냐? 대행사 맡기면 되지 않냐? 그건 돈은 하느님이 줍니까? 그럼 광고비가 나가. 그 광고비 버느라 또 내 자유가 훼손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선택권 있게 목적과 시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SNS 활용을 잘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분들의 비즈니스가 수익성이 좋더라고요. 수익성이 좋다는 말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고단가. 단가가 높다. 뾰족하게 했잖아요. 아예 전문가로 나를 포지셔닝하고 브랜딩하는 거야. 원래 전문가 포지션이어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어느 정도 전문가로 나를 포지셔닝 하잖아요. 그러면 싸게 받으면 의심합니다. 별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단가를 받을 수 있어. 고단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고객을. 적은 고객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확실하게 해주면 결론적으로 노동의 양은 줄이면서 단가를 높이니까 시간 선택의 자유가 더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수동성. 뭐 온라인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어쨌든 온라인 상에서 숫자 제한 없이 팔 수 있거나 그래서 대량 판매가 되는 분들, 어쨌든 이런 경우 중에 하나는 해당해야, 둘 다 결합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라도 해당해야 수익성이 높아. 수익성이 높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고객을 가려받을 수도 있고요. 조금 받을 수도 있고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갖춘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 선택권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몇 시간만 하면 얼마 번다라는 식의 부업 강의 엄청 많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 그거 처음에 좀 노력해서 수익이 좀 나. 근데 꺾여버려. 그러면은 과거의 저처럼 자유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 부업이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저희가 이 영상에서 제시했던 선택권 있는 삶, 자유로운 삶을 만들려면 이러한 조건들, 뾰족한 비즈니스, SNS 기반, 수익성 높은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만드는데? 이거 제가 알려드리려고 무료 강의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런 거 엄청 많죠. 무료 웨비나 합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강의가 아니고 홈쇼핑이야. 그냥 사세요밖에 안 해. 알려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파는 거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강의라고 모으지 말고 홈쇼핑이라고 하고 모았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도 무료 강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정보를 안 주고 팔기만 하는 홈쇼핑을 하기는 싫은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이런 무료 강의 중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중요한 거 안 알려주고 뜬구름 잡는 동영상 하나만 주고 돈 내세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싫어. 뭔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저한테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만 다 들어도 실제로 활용할 만한, 써먹을 만한 정보를 그리고 결과물을 얻어가는 마스터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라고 했죠. 강의 한두 개 드리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강의 풀 패키지 내용을 그냥 제가 무료로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영상에서 제가 제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습, 제 부족했던 모습,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첫째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해결책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의 문제를 사실 저라는 사람의 특이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적용했던 거를 그대로 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가 준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유와 선택권 없는 인생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노력해보신 분들은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사전 설문 링크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내용 이것들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무료 코스에서 해결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다. 그 사이에 공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책을 가져올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저의 무료 코스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줄 자산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3분이면 되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설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0만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도 그만두려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유와 선택권이 없는 인생. 이게 없어지니까 인생이 힘들더라. 실적 떨어지고 돈 급해지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되는 일만 하게 된다. 그러니 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갈지, 어떤 시간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뾰족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SNS를 활용할 줄 알더라.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그런데 자유라는 건 절대 일하지 말자, 놀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는 내가 기여하고 싶은 목적에, 내가 선택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몰입할 수 있는 삶.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물론 1년 365일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 수준과 빈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조금이라도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막함이 있으신 분들, 적어도 SNS, 온라인 관련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